안녕하세요. 작업실 D입니다. 우선 오늘은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오늘 사용할 재료는 바로 파스텔인데요. 파스텔은 가루 형태의 안료를 막대 모양으로 굳혀 만든 것으로 다양한 선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넓게 칠한 후 문질러서 색이나 음영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가루를 내서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내구성이 약해서 잘 부러지기도 하고 가루가 날려 지워지기 쉽기 때문에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스텔을 즐겨 사용했던 화가들의 르동, 드가, 마네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화가는 아름다운 발레리나 그림들로 유명한 에드가 드가입니다. 파스텔의 부드럽고 화사한 색채가 화려하면서도 덧없는 순간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는 듯하죠. 사실 당시에 파스텔 기법은 비전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파스텔 작품을 유화작품들과 함께 전시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는데요. 드가는 발레리나의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스텔을 선호하게 되었고 파스텔화를 고유의 장르로 끌어올리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드가는 인상주의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지만 빠르게 스쳐가는 일상의 순간들을 포착하려 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인상주의자들과 화풍의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는데요. 총 8번의 인상주의 전시 중 7번이나 참여하고서도 그는 인상주의자로 불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사실주의 화가라고 규정했어요. 사실 드가의 그림은 빛의 변화에 의한 사물의 다양한 인상을 포착하려 했던 인상파의 특징보다는 선과 대생을 중시하던 당시 주류 미술계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아카데미에서 미술을 배우고 신고전주의의 거장 앵그르를 존경했던 드가는 선을 그리라는 앵그르의 가르침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또한 인상파 화가들이 주로 야외에서 즉흥적으로 풍경화를 그렸던 것과는 달리 드가는 실내에서 인물 묘사에 주력하며 매우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에도 그를 인상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인 시선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내 그림에서 그 어떤 것도 우연적인 것은 없다. 그는 즉흥성이나 감정의 분출 같은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그림은 관찰의 결과였고 인식의 산물이었어요. 드가는 섬세한 관찰을 통해 만들어낸 다양한 자세와 포즈들을 조합해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은 마치 스쳐가는 한순간을 담은 스냅 사진을 보는 듯한데요. 우연히 셔터가 눌려 찍힌 듯 어수선한 화면의 분위기나 불안정한 구도 역시 순간성을 강조하고 현실감을 주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일부가 잘려져 나간 듯한 구성 등 드가는 독특한 구도로 공간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그림의 자연스러운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드가는 왜 이토록 발레리나를 즐겨 그렸던 걸까요? 사실 여기엔 경제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드가는 40살이 되기 전까지 작품을 판매해서 삶을 꾸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부유한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미술 애호가였던 아버지 덕에 일찍부터 예술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형제들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몰락하면서 생계 유지가 아주 중요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쯤부터 당시 수집가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발레리나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레리나를 주제로 1500여 점 이상의 드로잉과 회화 작품들을 남기면서 드가는 흔히 무희의 화가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 드가가 정말로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움직임과 곡선이었습니다. 그에게 발레리나는 움직임을 표현해내는 수단일 뿐이었어요. 발레리나 이전에 그는 같은 이유로 경마 장면을 즐겨 그렸습니다. 드가는 파리에 있는 오페라 극장을 자주 방문해서 발레리나들을 그렸는데요.
공연 장면보다는 연습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주로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는 긴장이 풀어지거나 지쳤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자세나 동작을 표현하고 싶어 했고, 무대 뒤편에서 발레리나들을 관찰하며 공연을 준비하는 분주한 모습이나 토슈즈를 벗고 쉬는 모습,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모습 등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관음증 환자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드가의 발레리나 그림들을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림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이 검은 옷의 남자들은 누구일까요? 드가가 활동했던 19세기 후반은 프랑스 발레의 암흑기였습니다. 당시 발레계는 부패했고 발레 공연은 오페라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눈요깃거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가난한 노동계층에서는 딸을 젊은 무용수로 키우는 것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발레단에 지원을 했고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남성들이 이들을 후원했으며 이는 곧 매춘으로 이어졌습니다. 후원자들은 무대 뒤나 대기실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어요. 즉 드가의 그림에서 발레리나를 바라보고 있는 검은 옷의 남성들은 바로 그들의 후원자인 거죠. 드가는 아름다움과 화려함 이면의 어두운 현실을 그림에 담아내며 단순히 발레의 동작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여지는 것과 그 뒤편의 진실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림에 있어서도 또 삶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고집이 있었던 드가는 사실 시니컬한 성격의 인간 혐오자로 유명한데요. 특히 여성을 혐오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림 속 발레리나의 얼굴을 일부러 흉측하게 일그러뜨렸으며 어린 시절 어머니의 외도를 경험했던 것이 그의 여성 혐오의 원인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드가가 그린 발레리나의 얼굴은 대부분 흐릿하거나 음영으로 그늘져 있어요. 드가에게 발레리나의 얼굴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은 발레리나 개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과 전체적인 분위기였으니까요. 드가는 발레리나 외에도 다양한 여성들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세탁부, 모자 상점 직원, 가수, 모두 드가가 살던 시대에 일하는 여성들입니다. 이 시대는 일하는 여성들을 곱게 보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동시대 작가들이 곱게 차려입은 상류층 여인들을 그릴 때 드가는 이 하층 계급 여성들의 일상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그림 속 여인들은 힘겹게 노동을 하거나 하품을 하거나 보는 이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욕조에서 벗은 몸을 닦습니다. 우리는 드가의 작품에서 그 시대 일하는 여성들의 고단함을 볼 수 있어요. 드가는 굳이 여성을 미화하지 않고 자유로운 시선과 구도로 그들의 일상을 포착해냈습니다. 여성을 미적 대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나 당대의 관점에서 드가의 시선은 잔인한 것이었어요. 당시 여성은 남성에게 보여지는 존재로서 아름다워야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가 예술가들에게 흔한 연문설 하나 없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것이 여성을 혐오하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드가는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간이란 오직 한 가지만 사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답했는데요. 1917년 8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의 묘비에는 그는 그림을 대단히 사랑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그림들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관찰자이자 예술가로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